지금 한국 경제가 완전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총선 전만 해도 빨리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다 무너진다 하더니만 총선 끝나고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부가 그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떠한 답도 없었습니다. 무슨 청문회에서 과거에 준 돈 잘못된 거 잡아내자 뿐이었지, 해운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아예 손을 떼버리는 형태의 말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지금 남은 철강이나 석유화학, 건설 등에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다시 5, 60대가 집을 사기 시작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언론 일면에 보도케 하면서 부동산 붐이 다시 일고 있다. 5, 60대가 집을 판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상식이었는데 아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다. 전 정말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간에 부동자금, 즉 사용처를 이렇게 찾지 못하고 떠도는 돈 많은 사람들의 돈이 수백조가 있어서 그 돈이 한마디로 부동산으로 밀려갈 계기를 찾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 중산층이나 이 주택 수요층에서는 그걸 사지를 못한다. 20, 30, 40대가 산다고는 말을 못하니까 이제는 5, 60대가 산다고 바람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한편으로요,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제조업 지업자가 석 달째 주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조업 지업자가 석 달째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실시간 경기의 바로메타라는 알바 시장에서 내수 침체로 알바 자체도 지금 얼어붙고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들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알바생들의 평균 근로시간과 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민간 소비 증가율은 최근 9분기 중 3번이나 마이너스를 갖다가 기록하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알바를 일할 시간도 줄어들고 있고 알바를 통해서 버는 돈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지금 삼원호 가는 조선 해운 구조조정이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과 해운이 지금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걸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작년 10월에 일찌감치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5개 취약 업종을 갖다가 규정해서 이걸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요. 근데 총선 거치고 대우조선 해양 비리 수사하고 서별관 회의 무슨 청문회를 하고 국감을 하고 난리를 치면서 또 그 사이에 한진해운 사태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부는 거기에 업계에서 해당 업체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자구적으로 할 부분이지, 정부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설 부분이 아니라고 대우조선에 보였던 적극성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9월달에 열린 5차 산업경쟁력 강화 회의에서도 추가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정부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뭔 사태가 생기기 전에 지금 방만하게 되어 있어서 은행에 돈이 물려 있고 이래서 사실 이자도 못 버는 이런 좀비 기업들을 이 분야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건데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유일여 이 부총리는 조선해운 산업구조 개편과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운업이 어려워진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적인 물동량이 줄면서 계속되어 온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이 조선해운업계에서 엄청난 찬바람이 불었지만은 구조조정을 지금까지도 제대로 해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에 망할 회사들은 저절로 다 망해가고 있고요. 26개 조선해운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총 21조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정부에서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우조선 비리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 회사가 비리 덩어리였다는 거죠. 경쟁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체는 또 비리 덩어리였답니다. 자,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7조를 갖다가 수주를 예상을 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는 3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이 지금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곧 돈이 다 바닥이 난다는 겁니다.
6개월 뒤에는 운영 자금이 바닥이 나고요. 기존 거래처도 전부 이탈하고 있고, 뭐 본사 건물이니 뭐니 팔아서 마련한다는데 이거 매각은 늘어지고 내년 4월에 돌아올 회사채만 4,400억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빠져나갈 회생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진해운은 원칙대로 하라 해놓고는 대운에는 원칙대로 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파장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대우에는 물려서 계속 그냥 물을 부어야 되고, 한진이나 이런 부분에는 또 물을 붓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 대우에서 폭탄이 터졌을 때는 한진보다 더 적은 건지, 두 개 다 솔직히 말하면 물을 들이붓는다고 폭탄이 안 터질 것인지, 이것도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해운 구조 조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했는가라는 부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진해운을 존속시킬 건지 청산시킬 건지 밑그림도 정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사실상으로 한진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원톱으로 현대상선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남은 해운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리고 현대상선의 경쟁력 강화는 기존의 한진해운의 알짜배기 자산을 갖다가 다 흡수하는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자, 사실상 지금 한진해운의 청산 수순에 들어갔지만은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플롯을 짜고 계획이 있는 청산에 들어갔느냐는 겁니다. 한진해운을 법정 관리에 보내기 전에 물류 대란을 준비하고 유무형 자산을 국책선사에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냥 회사가 망가지가 터져가는 과정에 이거를 갖다가 수습하고 주워 담으려고 하는 노력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이 되겠나라는 의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요, 지금 삼성, 한국 최고의 인류기업 세계적 삼성에도 지금 갤럭시 노트 7이 배터리 문제로 발화가 되고 있어서 리콜해서 다시 교환 다 해준다는데 교환된 게 또 터져서 미국에서는 그냥 비행기 안에 등등의 사용 금지, 판매 금지가 되고 있고, 이러다가 지금 삼성이 단종을 발표했습니다. 휴대폰 신화로 세계적 기업이 된 삼성이 지금 제품 결함으로 퇴출됐습니다. 삼성의 지금 주식이 이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9조가 증발이 되어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품질 제1주의의 삼성이 20년간 잘 오다가 이런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정확한 원인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 휴대폰 만들어서 그렇게 세계적 기업이 된 회사에서 이게 터진 지가 언젠데 말을 안 하는 거겠죠. 무리한 개발 일정과 과도한 핵심 압박도 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한국의 초인류 기업 현대차도 지금 노조의 볼모로 잡혀가지고, 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강성 노조의 파업으로 수출이 20% 이상 하락하고 10월 초에는 50% 이상 줄었습니다. 품질 결함 소식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현대차가 2000cc 성용차에 장착한 세타2 엔진이 문제로 미국에서 리콜을 실시하고 수리비를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런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는 또 한국에는 안 해준다, 이런 문제까지도 복잡합니다. 현대차가 이걸 갖다가 수습하는 데 들어갈 돈이 엄청날 겁니다. 자, 지금 세계 경제가 점점 더 자기 나라 기업들만 보호하고 외국 기업들의 백을 치는데요. 이 삼성과 현대차가요, 미국으로 하여금 이런 이 한국 제품을 차단, 방어백을 치기 위한 좋은 핑계를 만들어 줘 버렸습니다. 자, 이 초인류 기업이 흔들리는데 남은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무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는 2011년, 12년 생산된 소나타, 2013년, 14년 생산된 소나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로 합의를 했고, 해당 구입 차량 고객 88만 5천 명에게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견인, 렌트가 비용을 대줘야 되고, 그 사이에 소나타를 중고차로 팔았을 경우에는 엔진 결함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한 부분까지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 집단 소송이 지금 들어가서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한국에 차 쉽게 팔아먹다가 이번에 미국에서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현대차가 결함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해서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이 법도 위반을 했다고 집단 소송에서 지금 원고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는 국내에서도 지난 6월 산타페 2360대 에버 결함을 알고도 팔았다가 문제가 됐죠. 자, 삼성은 아예 그냥 이 노트 7에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그냥 일찌감치 결함을 선언하고 단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나았는데 결국 수습을 2번, 3번을 하는 상황까지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이 최고 기업이 이렇고 구조조정은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지금 내년에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요. 잘 나가는 앞에 있는 대부분의 돈을 다 버는 양대 두 기업은 한마디로 1등의 자만과 안일 그리고 오만에 의해서 무너져 가고 있고요. 재벌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재벌들은 지금 다 껍데기만 남아가고 있습니다. 30대 재벌도 이 모양인데요. 나머지 회사들은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요. 한마디로 재벌답게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지 않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버는 통신이니 무슨 차량 관련이니 무슨 엔터테인먼트니 그 다음에 또 소매니 이런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이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조선철강 석유화학 건설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한 번은 셋업을 시키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는 대로 구조조정을 하고 앞서간 기업들이 혁신을 끊임없이 하도록 부추기고 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을 탄탄하게 키우고 또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임금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가는 이런 어떤 혁신 개혁이 필요한데요. 그런 거를 갖다가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을 운운할 때 애초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서 또 추진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서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노동개혁 끝나버렸습니다. 자, 독일에서 과거에 독일 3인당의 슈레데 전 총리는 본인이 집권했을 때 당시 독일병이라고 하는 부분을 온갖 욕을 들으면서도 그걸 집중적으로 개혁함으로써 고쳤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본인은 선거에서 져서 정치권에서 물러났습니다만은 오늘날 독일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인은요. 최신슬, 우병우, 미러스, K스포츠 재단, 또 더 나아가서 김재수, 백남기, 세월호, 사드 이런 데 집중을 하고 매몰되면서 누구 하나 경제를 챙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와대에 누가 신경을 쓰는지도 제가 요즘 모르겠습니다.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그 혜택을 거두기 위해서는 2, 3년의 타임갭을 이렇게 견뎌야 된다.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표를 쫓는 정치인들은 이런 타임갭을 싫어한다.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 와야 된다. 그래서 니들하면 선거에 떨어지거나 자리에 쫓겨나더라도 국익을 우선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아까 제가 말한 독일의 3인당의 전 당수 슈레데 전 총리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포럼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리더십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 힘을 다해 설득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한국의 여야당 지도자들이 명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슈레데 총리는 여당인 3인당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2002년부터 시작된 하르체 개혁, 이 하르체라는 박사가 이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10년간 병에 시달려서 독일병에. 그래서 이 개혁으로 노동시장을 대수술했고 어젠다 2010으로 노동산업 조세 환경 이민 교육 전방위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통일 후유증에 따른 높은 실업률로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던 독일이 이 개혁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르체 개혁과 더 나아가서 아젠다 2010으로 EU의 중심 국가로 다시 서게 됐고 이것 때문에 3인당은 인기를 잃고 2005년 선거에서 져서 메르켈 현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에다가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자, 슈레더 총리는요, 포퓰리즘에 빠진 한국 정치인들에게 교훈을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저는 이거 정말로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쟁에 빠져서 눈앞에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정쟁들입니다. 이 정쟁에 빠져서 자기 지역의 좀비로, 자기 진영의 좀비로 만들어버린 지지자들을 겨냥해서 그들이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던지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이 한국 정치인들은 지금 경제가 무너져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시급한 부분을 누구도 제대로 짚지 않습니다. 거기에 책임 있는 장관이나 총리들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허구날 개혁을 이야기해왔지만 개혁에 대한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청와대 스스로가 한마디로 정쟁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계속 정쟁을 만들어내고 있고 야당은 그 조그마한 정쟁에 저거가 이기겠다고 빠져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표류하고 있고요. 정말로 내년쯤에 제2의 IMF에 준하는 경제 위기가 닥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지금 여야당 한 방에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슈레더 총리가 한국에 와서 이런 이야기 해봤자요, 이 사람들 눈도 깜짝 안 할 겁니다. 죽어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